나는 나 자신을 아주 쉽게 속였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놓고 업무에 집중하는 짧은 순간만 포착하여 스스로를 근면한 사람이라 간주한 것이다. 또한 나는 이러한 속임수를 아주 빠르게 정당화시켰다. 내가 봐도 나의 이러한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뻔뻔해 보였다. 나는 사업까지 실패하고 나서야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사업 실패가 내 삶이 바뀐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해 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처절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나의 내면에서 피어난 절망,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었다. 나는 이처럼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들 속에서 몸부림친 끝에 나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금방 포기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도 오래 못 이어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해도 금방 흥미를 잃곤 하나요? 이런 일들의 반복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는 절제력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단정짓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하실 책에서는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와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제에 대해 다룹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10단계 루틴, 절제할 용기. 데이먼 자하리아데스가 쓰고 국일미디어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절제의 가장 큰 이점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절제하는 행동을 습관화시키면 구태여 애쓰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불식됩니다. 이 책은 어떠한 행동을 습관으로 들이는 방법을 비롯해 우리의 삶에서 절제를 유지하는 다양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는 10단계 절제력 향상법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각 장의 끝에 달린 절제 연습 코너를 통해 본문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먼 자하리아데스는 뇌과학과 심리이론을 기초로 삶을 변화시키는 멘탈의 마술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절제한 지금의 인생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뿐이다. 어떤가요? 당신은 지금 절제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낭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절제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경험이나 이 책에서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의 성공은 그 사람이 지닌 여러 가지 자질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이 있고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세간의 일부 비평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이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절제력만큼 확실하게 성공에 기여하는 요소는 없다. 아무리 재능이 좋은 사람이라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기부여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리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도 절제력이 부족하면 의지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지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켈빈 쿨리지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는 지적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운은 어떨까? 다른 모든 자질이 부족하지만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은 절제력에 못 미친다. 운이 부족해 실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운이 좋아 몇 번의 성공을 거둔 사람보다 최종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운에 의해 성공을 거두어온 사람은 한 번의 실패만 맛봐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재능, 동기부여, 지성, 운과 같은 것들은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요소도 확실한 그리고 최종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절제력에 기반하지 않은 성공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덧없는 성공일 가능성이 크다. 절제란 참는 것이 아니다. 절제는 실행하는 힘이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결실을 얻기를 원한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원한다. 신체적으로도 완벽해지기를 바란다. 안정된 재정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집안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목표를 갖는다고 해서 모두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는 절제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절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절제력이라 하면 무언가를 참는 힘이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절제력은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이다. 자기 통제는 당신이 무언가를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멈추게끔 하는 힘이다. 두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동일한 거울의 양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의 관점에서 당신이 절제를 체득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절제를 무언가를 참는 힘이 아닌 무언가를 실행하는 힘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후자의 힘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참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두뇌도 그 행동을 피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두뇌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한 목표를 잊기가 쉽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무언가를 참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니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반면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면 우리의 두뇌는 원래의 목표에 집중하여 그것을 잊는 일이 없다. 자연스럽게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행동들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통제가 아닌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정크푸드를 삼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해보자. 우리의 의식이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크푸드도 먹지 않게 된다. 반면 우리의 의식이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당장은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수 있어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목표의식은 잊기가 쉽다. 다이어트를 잊으면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무언가를 참는 일은 일의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두뇌의 입장에서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행동은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수행해야 되는 개별적인 업무로 인식된다. 우리의 두뇌는 평소엔 긴장이 풀린 상태로 있다가 충동이 생길 때마다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소모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두뇌는 이를 하나의 업무로 인식한다.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정크푸드를 먹고자 하는 충동도 자연스럽게 깨지기 마련이다. 절제는 습관을 기르는 힘이다. 인간의 두뇌는 익숙한 루틴, 즉 습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두뇌는 새로운 유형의 행동을 할 때 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 익숙한 루틴에 따라 행동할 때 만족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두뇌가 도파민 분비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것을 충동이라고 부른다.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이러한 충동에 맞서 우리 뇌가 익숙해질 때까지 새로운 행동을 지속하는 일이다.
이윽고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정착되면 그때부터는 두뇌가 그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충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습관의 원리를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 절제력이다. 현재 보상이 아닌 미래 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받을 보상보다 현재에 받는 보상을 선호한다.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어하는 뇌가 지금 바로 보상을 받으라고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보상지연은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지금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절제의 핵심 요소로 당신이 보상지연 능력을 기른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 2012년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마시멜로 연구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불확실성이 아이들의 보상지연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28명의 아이들을 모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우선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연구진이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다음 2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을 수 있지만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 보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약속이 어겨지는 경험을 한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평균 3분 20초를 기다렸다. 반면에 약속이 지켜지는 경험을 한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4배나 더 긴 평균 12분 2초를 기다렸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1개 더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보상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앞서 약속이 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믿음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왜 사람들이 보상 지연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해준다. 현재 보상을 포기하면 미래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데 의문을 가질 경우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몸매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 의문을 품는다면 정크푸드를 먹을 가능성이 커진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공부가 시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의심을 품으면 공부를 집어치우고 친구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작용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른들도 유혹에 굴복하느냐 또는 유혹을 이겨내느냐를 결정할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면 저축하는 대신에 소비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 지연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신이다. 당신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이러한 불신의 상황을 경험해 봤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 미래 보상에 대한 불신이 생긴 상태에서는 영영 보상 지연이 어려운 것일까? 좋은 소식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 지연을 잘하는 3가지 팁. 보상 지연 능력은 근육과도 같다. 보상 지연을 자주 할수록 그 능력이 더 강해진다. 여기서는 보상 지연에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3가지 운동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규칙적으로 이 방법들을 시행하면 전반적인 절제력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보상 지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목표부터 수행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골반 근육이나 복근을 강화시킬 때 크런치 운동을 하곤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루에 크런치 50개, 10세트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처음에는 10개 3세트로 가볍게 시작해서 근육이 강화되면 그 양과 횟수를 늘려간다. 보상 지연을 강화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내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큰 목표를 달성해내는 연습을 하면 된다. 보상이 지연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의 크기를 점차 늘려나가면 자연스럽게 보상 지연 능력이 커진다. 두 번째, 유혹의 대가를 인식하라. 사람들은 유혹에 따를 경우 좋지 못한 결과가 뒤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까먹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선택한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상기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세 번째, 정확한 미래 보상을 설정하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녀야 한다. 목적의식은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그냥 돈을 저축하겠다고 하지 말고 7월 1일까지 500만 원을 저축하겠다고 결심하라. 금액과 날짜를 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이르는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미래 보상에 대한 의구심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고 달성해야 할 목표에 집중하기 쉬워진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절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결말을 가져온다. 이 둘은 항상 대립한다. 이 둘 중 어느 한쪽이 범람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밀려나게 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수없이 많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면서 영향이 큰 원인은 통제 불능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애석하게도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수록 다른 일에서도 통제 불능감을 느낄 확률이 커진다. 불행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스트레스를 축적해 놓는 특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편도체를 강화시키고 전두엽을 약화시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절제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술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당신의 행동 기준을 무너뜨린다. 이 상태에서는 보상 지연과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은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절제의 적이라 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삶은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스트레스 상황은 당신의 절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절제력을 키우면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살필 수 있다. 첫 번째는 절제력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위기의 기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절제력의 감정 조절 능력에 기인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 불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의 통제 불능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겪는 교통체증은 당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인지하면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거슬리는 행동에도 열받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한 통제 불능감을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경우는 절제를 통해 삶 자체를 안정화시키면 위기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에서 기인한다. 스트레스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가능한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절제를 발휘하여 저축을 해두면 재정적 여유가 생겨 가까스로 생활비 수지를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적 상황에 놓일 확률이 적어진다.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해두면
갑작스런 고장이 일어나 위험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더더욱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절제. 아무리 절제력이 높고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도 강력한 통제 불능감을 느끼는 비극적 상황은 언젠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절제를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물론 이것을 능숙하게 실천하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빡빡한 마감 시간에 업무 일정을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친구나 애인과 다퉜는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든가?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가? 우울한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면 마음속의 통제 불능감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절제를 발휘하지 못해 그 상황에 나쁘게 대처했을 때 맞이야 할 최악의 결말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정크푸드가 먹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포기했을 때 느끼게 될 죄책감과 수치심을 떠올려보라. 또 다른 예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충동에 사로잡혀 상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었을 때 생길 결과를 상상해보라. 내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을 일깨워 단편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당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당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의도치 않게 당신에게 찾아온 비극적 상황에 대해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언짢은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당신은 배우자가 언짢은 얘기를 했다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어깨에 괜히 무거운 짐을 올려둘 필요가 있을까?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살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신이 절제력 있게 대응한다면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마음의 자세다.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앞에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실행한다면 절제력을 회복하고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기가 쉬워질 것이다. 절제력 향상 60초 요약. 1단계.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절제력을 기르는 데는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단기적인 목표는 지금 바로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당신에게 목표 달성의 경험과 동기부여를 선사한다. 또한 단기적인 목표는 당신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장기적인 목표를 단기적인 목표로 단계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그에 맞춰 행동을 취하라. 2단계.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라. 전설적인 경영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신의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만 당신의 행동과 결정이 올바른지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개선이 반복되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당신의 의지를 뒷받침해준다. 3단계. 왜? 라는 이유를 확실하게 파악하라. 이유가 없으면 절제도 없다. 어떤 일을 왜 성취하길 원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두어라. 왜 하는지를 알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게 된다. 왜 하는지를 알면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고 종국적으로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4단계 내적, 외적 저항을 극복하라. 절제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표되는 내적 저항과 산만한 주위 환경으로 대표되는 외적 저항 모두 장애물이다. 내적 저항은 당신의 목표를 안 좋은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인 감정적 동기에 연계시킴으로써 극복하라. 외적 저항은 타인과의 접점을 끊어내거나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으로 외부와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이겨내라. 5단계 무엇을 희생할지 명확하게 인식하라. 절제력을 키우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희생시킬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이 됐든 미래가 됐든 무언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를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기꺼이 그것을 희생시킬 것인지 질문해보라. 그래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제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6단계 10, 10, 10 규칙으로 유혹을 이겨내라. 감정은 충동과 욕구가 제멋대로 날뛰게 허용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미래보다 현재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장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0, 10, 10 규칙은 내가 충동과 욕구에 넘어갈 경우 10분 뒤, 10시간 뒤, 10일 뒤 그것을 어떻게 느끼게 될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는 이성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억누른다. 10, 10, 10 규칙을 반복하면 우리로 하여금 장기적인 관점을 갖게 하여 절제를 지키기 쉽게 만든다. 7단계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라.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불편함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절제력을 키우는 데 있어 불편함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껴안아라. 첫째,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둘째,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현의 강도를 차츰 올려가는 저항 훈련과 휴식과 실현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을 활용하라. 8단계, 행동 시스템을 통한 절제를 습관화하라. 절제력을 키우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의지력과 동기부여만으로는 자신을 억누르면서 나아갈 수 없다. 의지력과 동기부여는 당신의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고갈되거나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하여 목표 달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루틴을 설정하라. 그 루틴이 습관화되면 첫 행동을 트리거로 하여 의지력과 동기부여 없이도 자동으로 절제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9단계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라. 스트레스는 절제의 적이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감정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누적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의미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해소시켜라. 10단계 시행착오를 겪어도 자책하지 말라. 절제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은 원래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할 결정을 하곤 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연민을 가져라. 자신을 용서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찾아라. 실수와 불행한 결정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팁 하나. 책임감을 키워줄 파트너를 찾아라. 절제력을 키우는 과정에 타인을 개입시키면 당신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당신의 행동과 결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는 파트너를 두어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파트너는 당신을 위한 응원단이 되어 관찰 궤도에 머물면서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를 맡아줄 객관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팁 2. 결과가 좋다면 스스로에게 보상하라. 보상과 벌칙은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피하게 해주는 도구다. 무엇이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무엇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지 파악한 뒤 절제력을 키우기 위한 보상, 벌칙 시스템을 도입하라. 보상과 벌칙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시너지를 발휘하나 서로 겹치는 내용이어선 안 된다. 팁 셋. 따라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찾아라.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절제를 마스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갔던 길을 참고하여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서도 이상적인 성향을 지닌 롤 모델을 찾아 그들의 목표 설정, 행동, 동기부여를 따라하라.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보라. 좋은 롤 모델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성공에 이르는 로드맵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 지금까지 절제할 용기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절제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